이걸 이렇게 못 살려. 이거 원래 잘하잖아 이거 잘하잖아 이거. 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누리 DMC 양준모입니다. 네, 온누리 DMC 강원수입니다. 강의사님 어떤 쪽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플랫폼하고 세일즈 두 가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죠. 다 하는 건데. 저희 그렇게 되나요?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손발에 해당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DSP인 크로스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온누리 DMC가 어떻게 보면 이 DSP인 크로스 타겟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되게 좀 빈약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죠? 원래 무식하면 용감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웹에서 쿠키를 기반으로 리타겟팅이라는 걸 하는데 이걸 앱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걸 취지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는 사실 콜럼버스 달걀처럼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웹에서 쿠키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봤는데 그 광고를 할 때 앱에서 보이게 한다는 게 이게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응용을 해서 잘 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기술을 개발하면은 국내에도 애드 네트워크사들도 있고 DSP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제공을 하면 우린 돈을 벌겠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프로그래머틱이나 DSP 이런 비즈니스에서 워낙 초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가 된 회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DSP를 직접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연히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나은 거고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거를 사오거나 커스터마이징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온누리 DMC는 없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영업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이 그럼 당연히 다 좋았겠네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해서 우리 강의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껌이야.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강의사님이 시장에 갔을 때 어떠셨어요? 네,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이거를 하면은 저희가 정말 그 소진도 많이 되고 효율도 막 정말 높아지고 할 것처럼 다시 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소진도 안 되고 효율도 좀 정말 안 좋게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리타겟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타겟팅이라는 거는 타겟팅한 사람들을 다시 타겟팅하는 게 이제 리타겟팅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타겟팅 할 사람이 우리 서비스에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일단 소음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문자 수가 사실 그렇게 일단 많지 않았었고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모수 자체가 너무 좀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광고를 도달시켜야 되는데 이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 매체를 좀 가지고 있고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리타겟팅을 하려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직접 개발한 스크립트라든지 SDK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주들 사이트에 이제 좀 싣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 니네 누군데? 니네 거 설치했다가 우리 앱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늦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에러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 서비스에 이제 뭔가를 싣는 걸 되게 좀 거부를 하시거든요. 국내는 인벤토리를 열어주는 애드 익스체인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법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모법하고 연동해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한 게 한 2015년 1월 그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트위터 산하에 있는 이 모법이 나름 그래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법이 아시아에는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거기가 우리를 알게 되고? 모법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그 연동을 요청 들어오는 것들을 다 거절을 하고 있었어요. 김태현 대표가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약속도 없이? 약속을 했는데 안 만나주죠.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전화를 걸고 나 여기 왔으니까 만나달라고 해서 걔네들도 뜬금없이 어쨌든 간에 사람이 왔으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하기로 하고 다행히 우리 쪽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연동 끝나고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법하고 연동을 한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온누리 DMC가 첫 번째. 그런 좋은 매체를 저희가 연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한 계기가 또 하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규모에서 성과가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대형몰에서는 이 SDK가 설치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대형 매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래커, 서드파티 트래커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튠이 들어와 있었죠. 지금 브랜치고. 네. 우리가 직접 SDK를 설치하지 않아도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개발을 하죠. 마침 그때가 튠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장을 확대하고 앱 서비스 파트너들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걸 쓰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대답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네. 그냥 이거 뭐 고객이 와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트래커를 기반으로 우리가 훨씬 더 고도화된 마케팅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커머스를 시작을 해서 다른 커머스들 그리고 이제 게임사들 게임사들도 이러한 앱 리타게팅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커머스하고 뭐 게임사들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쫙 이제 늘려가던 그런 좋은 시점이 있었었는데 이게 계속 좀 영업이 잘 되고 그러지는 저희가 좀 못했어요. 근데 국내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래머틱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매체가 되게 적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저희가 직접 앱 익스체인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익스체인지가 또 그렇게 뚝딱 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그때 앱 익스체인지를 만든 게 또 이 개발자들이 또 이 꼴통 기질이 있어요. 많지. 그래서 이 인간들한테 그냥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하게 하면 되잖아. 자기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를 해도 따를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 작전을 짰잖아. 근데 우리 김부장한테 야 저기서 우리 익스체인지 개발한다는데 우리 그거 안 되지? 그랬더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김 소장이 나보고 그래 양 대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도전 정신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뭐 대충 한 달이면 대충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앱 데이터 그리고 GPS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이제 좀 그 정확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SK 플래닛하고 우리가 좀 만나게 됐었지. 그래서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서비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제휴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크로스타겟의 이 타겟팅 상품, 그러니까 기존의 이 리타겟팅 상품 대비 타겟팅 상품의 좀 경쟁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지. 근데 마케팅에서 정말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전환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브랜딩. 프로그래머틱 광고는 무조건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래서 브랜딩도 해야 된다. 그럼 브랜딩 하려면은 당연히 비디오나 또는 매체도 모바일뿐만 아니라 TV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쉬워. 나는 솔직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조합하면은 뭐가 되겠다. 근데 실제 이거를 수행하고 만들어주는 개발자나 기획자 입장에서는 대표가 또 이상한 것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통신사들이 어드레서블 TV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방송사랑 실시간 채널에서 타겟팅 광고를 하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드레서블 TV라는 단어를 몰랐어.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거야. 너무 또 이렇게 다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면 우리 말고 저희 다른 회사도 좀 여기는 조금 자 중대사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머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물어보거든. 그러면 폰으로 뭔가 청소기를 본 분한테 TV로 청소기 광고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TV 광고에서 청소기를 보고 있는데 내가 나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폰에서 그 관련된 광고가 나가는 거야.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광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좀 허들들이 있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일단 기술적인 부분 얘기하면은 그전에도 사운들리라는 회사도 있었고 야비라는 회사도 있었고 TV에서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비가청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신호를 보내면은 폰의 SDK가 그 신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이 TV 셋하고 같은 위치에 있구나, 이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TV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IPTV사들이랑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거고 IPTV사를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사들하고 제휴를 해야 되고 이게 양쪽으로 모두를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힘들었어. 사운들리 김태현 대표랑 얘기를 해서 사운들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허랑 기술을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그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사실상 있잖아. 그 매체들에 우리가 이제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진짜로 그러한 이제 시대가 좀 오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상품보다는 다시 또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될 테고 사실 뭐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 혼자 개발하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 이제 큰 파트너들을 설득하고 그분들 또 실제로 이거를 광고를 받게 되시는 분들의 또 동의까지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하게 되면 뭐 내년, 내후년에는 또 이런 광고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자, 오늘 이제 DMC 사랑해주시고 푸통푸통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네, 좀 이런.